부과가 뭐냐? 그럼 뭐예요? 용어 정의상 그러면 세금을 확정 짓는 행위입니다. 그죠? 신고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확정 짓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득세. 어떻게 세금 걷습니까? 종합소득세 5월달 뭐야? 자진신고 확정. 그죠? 자진신고 확정 납부에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알아서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5월달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세금 신고 안 했다. 난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 안 했으니까 확정이 안 되는 거면 금액이 걱정되지 않으니까 세금 못 걷나요? 어때요? 원칙을 생각하시면 신고를 안 하면 원래는 어때요? 정부가 하는 건데 넘겨준 거잖아요. 얘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부과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시험범위 빠졌지만 나중에 절세자 쪽에 일부 나옵니다. 그럼 정부 부과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상속세, 증여세가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그렇죠?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상속세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날로부터 6개월, 죽은 날이 속하는 월 말로부터 6개월 정확하게.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정부 부과 세목이면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죠? 소득세도 12월 말 끝나면 그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 신고해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신고인데. 이 신고는 어떤 신고냐 의미냐? 이거는 협력하는 의무예요. 협력 의무지 확정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죽었는지 정부에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죽었으면 네가 알아서 신고 내용 자료서 보면 그거 신고한 걸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무서가 확인 작업을 한다고. 확인 작업을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해갖고 다 맞을 때 맨 끝에 도장을 땅 찍습니다. 이때 확정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딱 하면 이때가 바로 확정입니다. 그죠? 확정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진신고는. 잘못돼도 세무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게 소득세 자진신고의 힘이고 부과는 여기서 신고했다고 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가 정부 부과다 하는 정도의 틀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거기 여러분 책에는 신고 확정, 부과 확정, 자동 확정이 있는데 자동 확정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예, 무시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립도 됐고 확정도 됐다. 그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거를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멸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납부하면 되잖아요. 돈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납부. 또는 다른 말로 할 때 다른 용어를 쓰면 충당. 이런 말도 생각할 수 있죠. 충당이 뭐예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여기 받아서 이렇게 충당하면 되겠네. 이런 말 하죠. 그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부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받을 돈을 받고 내느니 그냥 그 돈 갖고 세금에 충당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받고 내는 과정을 생략한 것뿐이지 사실 받은 다음에 보면 뭐예요? 납부죠. 그죠? 충당이라는 것도. 그래서 요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산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세금 내면 재산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재산이 감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책에 보시면 3번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그죠? 그 다음에 1번의 끝에 보시면 부과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만료가 되고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재산이 덜어 줄지 않습니다. 그죠?
자, 취소라는 건 뭐예요? 없던 걸로 합시다죠. 그죠?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민법상에서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뭐냐? 이 확정을 취소하는 거죠. 부과가 뭐였어요? 세금을 확정짓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확정 행위를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금액 결정된 게 처음부터 없다고 하자. 금액이 결정된 게 없어지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세금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척기간과 소멸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좀 내용이 사실 깁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40절 하단에 제척기간이 나와 있죠. 그죠? 이 제척기간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가 살아있는 기간, 권리 존속기간이라고 해요.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불행사 기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권리지만 여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뭐냐면 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의 권리는 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은 정부가 당연히 정하는 거지만 정해야 세금이 정해지고 그래야 재산 감소의 예측이 가능하니까 납세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세금을 끝까지 안 정하고 가만히 있다. 납세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세금 안 정한다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암만 정부가 네 맘대로 정해놓은 권리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 확정시킬 수 없다. 세금 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징수도 마찬가지죠. 세금 정해졌는데 안 걷어가. 난 돈 싸놓고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10년 돼도 안 걷어가. 그죠? 100년 돼도 안 걷어가. 그럼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세금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역시 걷지 못하게 한다.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원래 민법에서 소멸시효라는 건 어때요? 어떤 하나의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되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소멸시효죠. 바로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이래서 존속 국세부가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돼 있는데 43쪽에 올라가 보시면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세목과 상속 증여 세목이 있습니다. 일반 세목은 짧게는 5년, 7년, 10년까지 가고 상속 증여세는 짧아야 10년, 길면 15년 이런 거 가죠. 그죠? 자, 하나만 차이를 좀 보시면요. 두 번째 칸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무신고입니다. 무신고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일반 세목은 중간쯤 된 7년입니다. 근데 상속증여세는 가장 긴 15년짜리가 가죠. 상속증여는 재산이 거저 이전받은 무상 이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좀 더 세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딱 보시면은 뭐 조세 포탈 나쁜 항목으로 해서 나쁜 맘 먹고 세금을 빼먹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이제 최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상속증여세의 확인일 후 1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사기나 부정한 이유로 상속세 체계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신고 대상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가 상속으로 물려받은 게 한 300억쯤 돼요. 근데 한 20억 빼먹었어. 그죠? 그러면 정부가 국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최장 15년 아닙니까? 그죠? 상속세 같은 경우에. 15년 한 17년쯤 돼갖고 저놈이 세금 신고 안 한 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과다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걸 안 날로부터 20년이라도 30년 지나고 무조건 1년 동안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고액 상속자들, 고액 증여자들에 대한 이제 벌칙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종류에 따라서 5년, 7년, 10년, 15년, 뭐 최장 1년 이런 게 있는데 국세 징수권은 그런 표가 없죠. 중간에 보면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징수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확정된 금액을 걷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세 부과는 세목의 내용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확정된 시간이 다르겠지만
일단 확정되고 나면 다 똑같이 얼마예요? 돈만 걷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5년 단일 개념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5년 동안 안 내고 잘 버팅기면 세금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뭐가 하나 있느냐? 징수권은 저 밑에 두 번째 줄에 다만 해갖고 뭐뭐뭐뭐는 이렇게 돼 있죠. 뭐뭐뭐뭐는 뭐라고 했죠? 막판에 중단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 법용어로 중단은 뭐예요?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단 그러면 원위치 이게 중단입니다. 가다가 중단되면 다시 원위치. 그죠? 하루 남았는데 중단되면 원위치. 이게 중단이에요. 군대 선착순하고 똑같습니다. 달려갔다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이제 중단이고요. 정지는 뭐냐 하면 가다가 정지 그러면 섰다가 해제 그러면 나머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정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잘 버티기면 안 낸다라고 하는 말이 무너지는 거죠. 하루 남겨놓고 모아놓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독촉장 한번 보내.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에만 있습니다. 제척기간에는 없어요. 자, 그 정도만 검토하시면 되고요. 승계라는 건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는 게 승계인데 승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연인의 승계와 법인의 승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에 관련된 건 상속이고요. 법인에 관련된 건 합병입니다. 상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재산이나 의무가 다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데 이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의무 중에 뭐가 있다? 세금 납부가 있다. 그럼 이거를 물려받은 네가 책임져라. 이게 승계고요. 합병은 우리가 얘기할 때 A, B 합쳐갖고 A가 되는 거. 그죠?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피합병법인 이게 이제 합병법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내야 될 세금을 이놈이 다 흡수했으니까 재산이고 의무고 그러면 네가 내라 이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납세의 승계 의미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뭐 1차 납세 의무가 있어야 2차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1차 납세 의무를 주된 납세 의무. 원래 내야 될 사람을 1차 또는 주된 납세 의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안 내면 어떡할 거냐. 안 내면 어떡할 거냐. 정부가 그러면 세금 안 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좀 참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런 납세 의무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세금 징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 양수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인데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양수인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떤 놈이 안 내길래? 그죠? 이거는 해산 또는 청산 법인. 원래 법인이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것도 해당 법인이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거는 해당 주주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거는 사업을 넘기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